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 한마디가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머니투데이 뉴스에서도 등장하면서 정말 뜨거운 뉴스로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민주당의 양양자 의원이 혹시 홍 부총리 주식 투자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없다. 안 해봤다라는 답이 나오면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게 좀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 투자를 안 해봤다 혹은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투자에 대한 나쁜 선입관이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처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악습을 타파해야 됩니다. 특히 2020년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은 그 악습을 타파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의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제가 하고자 한 이야기 꼭 보아주시면서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 주시길 부탁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국정감사, 그러니까 이게 어제니까 10월 22일입니다. 2020년이죠, 지금은. 자,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양양자 의원이 대주 양도세 3억 원 기준 등등 관해서 이제 질문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여러 번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운을 뗍니다. 자, 어떤 운을 떼냐면은 부총리님 주식 투자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홍 부총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대답 자체가 이제 투자자분들한테는 충격적이었죠. 없습니다. 주식 투자의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경제수장이신데 주식 투자를 한 경험이 없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도 그럴 것이요.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 이쪽에서 이제 경력을 쌓아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해상충 문제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혹은 정치권에 들어오셨을 때 이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건 무슨 나쁜 짓 한 거 마냥 취급받아왔기 때문에 그 시절 분들은 아예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 부총리님 주식 투자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박 같은 주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며, 자, 그만큼 그 시대의 분들은 주식 투자를 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주식 투자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관점들이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생들이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 속에서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나 뉴스를 접하신 분들 중에 중년 이상, 저도 중년이지만 중년 이상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린 놈들이 돈독이 올랐네. 얘 도박질 하려고 이러는구만.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분들이 지금 20대 투자자분들이 그 중년 세대가 젊었을 때 투자했던 것처럼 그렇게 도박처럼 투자하느냐? 일부 그렇게 하는 투자자도 있겠죠. 하지만 매우 체계적으로 스스로들 공부하고 있고 가치 투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 집에 20대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한번 대화를 나눴더니 와, 이건 나보다도 너무 똑똑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 많아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대학생이 왜 도박을 해? 뭐 이런 식으로들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학교에서는 어떤 투자나 주식 투자나 재테크에 관한 교육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 교육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테크의 처음 시작 혹은 주식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는 계기가 보험사 직원이 마케팅을 위해서 접촉했을 때 그때서야 처음 접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투자와 재테크의 현실입니다. 너무 보수적이에요. 자, 이러한 거 좀 극단적인 사례로 또 다르게 비유를 드리자면요. 우리나라 성교육 있잖아요. 지금도 보수적이에요. 2020년인데 아직도 1990년대, 1980년대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뉴스를 딱 봤더니 팀기구 사용법을 실제로 모형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런 뉴스가 있을 정도니 우리 사회가 주식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도 보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은 몇 년 전에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4년 전 우연히 국민연금 관련한 국감 현장을 봤을 때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건강보험 이제 국민연금을 관할한 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니까 자, 거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수장이 이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딱 사진 보시면 알아요. 저분 지금 저기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국감 자리에 딱 있는데 국회의원이 어떤 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막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 뇌리에 또렷이 남는 게 아니 어떻게 국민의 돈으로 주식 투자 같은 도박을 하느냐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분이 얼마 어안이 벙벙하겠습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 기저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 대사 중에는 이런 경우도 종종 등장했습니다. 아침 드라마에 자주 나왔는데 우리 며느리는 착해서 주식 투자 같은 거 안 해요. 이런 대사도 있었고요. 예능 프로에서는 주식 투자를 가지고 이제 우스개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 연예인들 주식 투자로 재산 크게 날렸다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노홍 무슨 씨 그리고 영모가 들어가시는 분 조영 분 내가 몇 억을 날렸어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제 웃기고 그런데 그 상황들이 보면 주식 투자를 웃기게 만드는 겁니다. 상황을 웃기게 만들어요. 자,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 나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자, 생각해보면 이번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50년이 넘는 증시 역사에서 나쁜 그 상처만이 개인 투자자들의 역사에 그리고 이거는 또 개인 투자자의 역사로 그치는 게 아니죠. 개개인의 집안 경제 역사에 상흔을 남겨놨어요. 1962년 증권 파동도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투자자의 대량 학살 사태입니다. 1962년 증권 파동. 1990년입니다. 깡통계좌 정리 사태. 그리고 2년 뒤에 2차 깡통계좌 정리 사태. IMF 때 주식시장 쫙 빠졌었던 그때 당시 2000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위기 등등등 뭐 이런 굵직한 폭락장도 있지만 이거 아니더라도요. 매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매년 시장이 조금만 하락해도
주식 투자해서 패가 망신했네. 뭐 아무개 집이 주식 투자해서 뭐 집을 날렸네. 뭐 전세금 날렸네. 이런 일들 가게마다 하나씩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실패담들이 이어졌다 보니 어떻습니까? 예,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주식 투자하면 아주 이 나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주식 투자를 무슨 개그 소재 취급하듯 깔보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 여러분들이 동학개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네요. 자, 일단 2020년 동학개미는 정말 최저가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예, IMF 말에 진짜 최저가에서 개인이 진입한 이후 예, 정말 20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 이 동학개미가 반드시 성공해야지만 주식 투자를 죄악시하는 그 문화가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 작년까지 같은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한번 작년까지 주식 투자를 투자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돈은 넘쳐나는데 그 돈이 아파트 쪽으로만 쏠리다 보니 아파트 시장 난리 났잖아요. 아무리 정치권에서 억제여도 난리가 나는 게 유동성의 힘이 갈 곳이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투자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안이 바로 주식시장임에도 그쪽을 문을 열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보니 그쪽으로는 돈이 안 흘러가고 예, 아파트로만 계속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기회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의 물기를 주식시장으로 돌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제대로 된 투자 성과와 투자 결과물을 만드셔야지 여러분들 예, 미래 세대가 투자를 고민할 때 다양한 방법 그 중에 주식 투자도 중요한 방법으로 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된 투자 공부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좀 마음에 좀 쿡쿡 찔리셔야 돼요. 자, 지난 여름 이후 들어온 동학개미 같은 경우에는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이제 도박성으로 무슨 짤짤이 하듯이 투자하신 분들 많습니다. 자, 옷띠기. 자, 5% 먹거나 5만 원 벌면 매도. 이런 초단타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즘 아마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 아마 손실 크게 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반복이 되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또다시 그냥 패가 망친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에는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만들면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을 만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과정에서 은행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성과 아파트 시장 가격 상승률보다도 훨씬 높은 성과를 만들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만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테크의 방향은 주식시장으로 물길을 굳히게 되고 자,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살 어떤 방법이 없다 모아도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집을 살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푼돈 모아가면서 불려가다 보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재테크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꼭 필요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함께 동반해서 가야 되는 고위 관료가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러한 시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20년 동학개미 여러분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 세대 또는 조카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자, 좀 진지한 이야기 했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자, 벌써 금방 한 주가 흘러갔네요. 자, 우리 다음 주 10월 마지막 주, 예, 10월 마지막 주에는 훈훈한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 토크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